오프닝. 안녕하세요. 현장에서 소방감리 업무를 하고 있는 임상묵 감리원입니다. 오늘부터는 그동안 다뤄왔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에 이어서 소방시설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줄여서 소방시설법 시행령을 처음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룰 범위 안내. 오늘은 제1장 총칙, 그러니까 제1조부터 제6조까지를 다룹니다. 목적, 정의, 소방시설, 소방시설 등, 특정 소방 대상물, 소방용품 이렇게 6개의 조문인데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총칙 부분을 제대로 안 짚고 넘어가면 나중에 소방시설 종류를 구분할 때, 그리고 특정 소방 대상물 판정할 때 계속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개념을 잡고 가겠습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사람: 소방감리원, 소방설계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현장 실무자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 제1조 목적. 법령 원문. 제1조 목적 2형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는 목적 조항입니다.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위임입니다. 법률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대통령령, 즉 시행령에 위임했다는 뜻이에요. 법은 큰 틀을 정하고 시행령은 그 법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소방시설법을 볼 때는 항상 이 조항이 시행령 몇 조로 위임되어 있는지를 같이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실무 팁. 법 조문을 읽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문구가 나오면 반드시 시행령에서 해당 위임 조문을 찾아 대조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3단 구조를 표로 정리해두면 자격증 시험에서도 현장 민원, 응대에서도 훨씬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제2조 정의. 제2조는 오늘 가장 중요한 조문입니다. 무창층과 피난층, 이 두 가지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개념은 소방시설 설계와 화재 안전기준 적용 전반에 계속 등장하니까 반드시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무창층. 법령 원문. 1. 무창층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강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구부의 면적이 합계가 해당 층 바닥 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크기는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을 것. 해당 층 바닥면으로부터 계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화재 시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 등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을 것.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무창층은 말 그대로 창이 없는 층이라는 뜻인데 정확히는 창이 아예 없다는 게 아니라 화재 시 피난이나 소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계구부의 면적이 바닥 면적의 30분의 1을 넘지 못하는 층을 말합니다. 지하층처럼 오해하기 쉬운데 지상층이라도 이 요건에 해당하면 무창층으로 분류됩니다. 5가지 요건을 하나씩 보면 먼저 계구부의 크기는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실제로 빠져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크기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바닥면으로부터 계구부 밑부분까지 높이가 1.2m 이내여야 합니다. 너무 높은 곳에 있으면 실제로 탈출하기 어렵겠죠. 세 번째, 도로나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해야 합니다. 이건 소방차가 접근해서 구조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는 창살이나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고, 5번째는 내부나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5가지를 모두 갖춘 계구부의 면적 합계가 바닥 면적의 30분의 1을 넘으면 그 층은 무창층이 아니라 일반층으로 분류되고 30분의 1 이하이면 무창층이 되는 거예요. 실무 팁. 무창층 판정은 스프링클러, 제연설비, 비상조명 등등 여러 화재 안전기술 기준인 FTC에서 설치 대상 판단 기준으로 계속 인용됩니다. 설계 초기 단계에서 무창층 여부를 먼저 확정하고 들어가야 뒷단 작업이 꼬이지 않습니다. 건축 도면에서 계구부 목록을 뽑을 때 5가지 요건을 각각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대조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계구부 면적 합계 계산 시 바닥 면적 산정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를 따라야 합니다. 임의로 계산하면 오류가 생깁니다. 지하층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창층이 아니고 반대로 지상층이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무창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현장에서 자주 혼동합니다. 피난층. 법령 원문. 기. 피난층이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피난층은 정의 자체는 짧습니다. 곧바로 지상으로 나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이에요. 보통 1층이 피난층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지만 건물이 경사지에 있거나 여러 개의 출입구가 각각 다른 층에서 지상과 연결되는 경우에는 1층이 아닌 층도 피난층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 팁. 경사지에 세워진 건축물, 필로티 구조 건축물은 피난층이 복수로 존재하거나 1층이 아닌 경우가 있으니 현장 확인이 필수입니다. 무창층 피난층 비교 정리. 구분 무창층 피난층. 근거 조문 제2조 제1호 제2조 제2호. 핵심 판정 기준 계구부 면적 합계 바닥 면적 130 지상으로 곧바로 갈 수 있는 출입구 존재. 대표 예시 지하층, 밀폐형 창고 등 통상 1층, 경사지 건축물의 복수층. 실무 활용제 연설 비비상 조명 등등. 설치 대상 판정 피난동 선피난 안전구역 계획 수립. 3. 제3조 소방시설. 법령 원문. 제3조 소방시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설비를 말한다. 제3조는 소방시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별표 1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별표 1에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이렇게 5가지 계통으로 소방시설이 분류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NFTC 시리즈에서 다뤘던 스프링클러, 옥내소화전, 자동화 재탐지 설비, 유도 등 재현설비 같은 모든 설비들이 바로 이 별표 1을 근거로 소방시설로 인정받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제3조 자체는 소방시설의 종류를 나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별표 1의 설비를 말한다라고만 되어 있죠. 실제 소방시설 목록은 별표 1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시리즈에서 별표 1을 별도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실무 팁. 설계나 감리 업무 중 이게 소방시설에 해당하나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먼저 별표 1의 5대 개통소화경 보피난 구조 소화용 수소화 활동 설비 중 어디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4. 제4조 소방시설 등. 법령 원문. 제4조 소방시설 등 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방화문 및 자동 방화 셔터를 말한다. 제4조는 소방시설 등이라는 용어를 정의합니다. 소방시설과 소방시설 등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법적으로 다른 개념이에요. 소방시설은 제3조에서 본 별표 1의 설비들이고 소방시설 등은 여기에 더해서 방화문과 자동 방화 셔터까지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즉 소방시설 등 소방시설 방화문 자동 방화 셔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이 구분이 중요하냐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자체 점검이나 유지관리 관련 조항들을 보면 소방시설 등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때는 방화문과 자동 방화 셔터까지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조문에서 소방시설이라고만 되어 있으면 방화문과 자동 방화 셔터는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주의사항. 자체 점검표나 소방시설 완공검사 서류를 작성할 때 소방시설과 소방시설 등 용어를 혼용하면 법적 근거가 달라지므로 정확히 구분해서 기재해야 합니다. 5. 제5조 특정 소방 대상물. 법령 원문. 제5조 특정 소방 대상물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소방 대상물을 말한다. 제5조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범위를 별표 2로 위임합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는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소방시설 설치 의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자체 점검 의무 등 거의 모든 소방 관련 의무의 출발점이 바로 이 특정 소방 대상물 해당 여부이기 때문입니다. 별표 2에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 건축물의 용도별로 세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앞서 제가 다뤘던 용인시 현장의 용도 변경건도 결국 근린생활시설에서 업무시설로 바뀌면서 별표 이상의 분류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적용되는 소방시설 기준도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실무에서는 건축물 대장의 용도와 별표 2의 분류를 1대1로 매칭하는 작업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때 건축법상 용도와 소방법상 분류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반드시 별표 2 원문을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실무 팁. 용도 변경이 발생한 현장은 반드시 변경 후 용도가 별표 이상 어느 분류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정하고, 그에 따라 소방시설 재검토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복합 건축물의 경우 하나의 건물에 여러 용도가 섞여 있어 별표 2 분류가 복수로 적용될 수 있으니 각 용도별 면적과 위치를 정확히 구분해서 검토하세요. 6. 제6조 소방용품 법령 원문. 제6조 소방용품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 제품 또는 기기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제6조는 소방용품의 범위를 별표 3으로 위임합니다. 소방용품은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개별 제품이나 기기를 말하는데, 소화기,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 등 같은 개별 부품 단위의 제품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소방시설이 설비 전체 시스템을 의미한다면, 소방용품은 그 시스템을 구성하는 개별 제품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리고 소방용품은 형식 승인이나 성능 인증 같은 별도의 품질 관리 제도가 적용되는데, 이 부분은 소방시설공사업법 계열이 아니라 소방시설법 자체의 별도 장에서 다루고 있으니 이후 시리즈에서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실무 팁. 현장에서 자재 승인 검토 시 해당 제품이 별표 3의 소방용품에 해당하면 형식 승인 번호, 성능 인증 번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7. 총칙 핵심 용어 총정리. 조문 용어 핵심 내용. 제1조목적 법률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제2조무 창층 피난층 개구부 오요건 면적 30분의 1 기준 지상 직통 출입구층. 제3조 소방시설 별표 1의 설비 5대 개통. 제4조 소방시설 등 소방시설 방화문 자동 방화 셔터. 제5조 특정 소방 대상물 별표 2의 소방 대상물 용도별 분류. 제6조 소방용품 별표 3의 개별 제품 기기. 8. 클로징. 오늘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살펴봤습니다. 특히 무창층과 피난층의 판정 기준, 그리고 소방시설 소방시설 등 특정 소방 대상물 소방용품, 이 4가지 개념의 관계를 확실히 잡고 가시면 이후 별표 1, 별표 2, 별표 3을 다룰 때 훨씬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예고 및 클로징. 다음 시간에는 소방시설의 5대 개통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별표 1을 다루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SANGMUGTV였습니다.